2014년 주요 노동 판례 집단적 노사관계 중에서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노조법상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복수노조 하에서 두 개 이상의 이제 노조가 있을 때 어느 한쪽에서 이제 한 노조에서 교섭 요구를 하면, 자, 교섭 요구를 옆쪽에서 했으니까 너희들끼리 묶어서 교섭팀을 꾸려와 합의를 해봐, 이제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있더라도 이걸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6번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 2는 근로시간의 면제 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의 그 모법이라고 하는 노조법이죠. 노조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한계를 일탈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한 것이 노조법의 그 위임 범위를 넘어섰냐, 선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 소를 제기한 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아니다.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라고 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한 건 합법이다라는 얘기죠. 자, 67번. 단체협약에서 정한 1시간의 신입사원 교육시간, 그러니까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노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에게 노조에 대해서 교육시간을 1시간을 배정했는데, 교섭대표 노동조합한테 50분을 주고 소수노동조합한테 10분을 배분을 했어요. 이거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다 라고 하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고요. 68번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걸 금지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 안에서 노조 업무를 보장하도록 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그러니까 타임오프 제도가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다 라고 판결을 했고요. 69번 사용자가 복수의 노조와 개별 교섭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 교섭대표를 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노조하고, 그게 안 되면 각 노조하고 개별 교섭을 할 수 있잖아요. A 노조, B 노조 각각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개별 교섭 가능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벗어나서 체결됐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단체 협약의 효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다.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번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얻어서 적법 유효하게 이루어진 정년조항의 개정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정년조항이 아마 더 불리하게 개정이 된 케이스겠죠. 그래서 요렇게 근로자 전체 근로예요. 이건 그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얻어서 적법 유효하게 정년조항을 개정한 건 유효하다라고 하는 대구지법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65번 케이스 보시면은 판결 바로 볼게요. 자,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3에서 제14조의 2에 따라서 교섭 요구를 받은 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수노조를 전제로 한 것도 있고 단수노조인 경우에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노조에서 어떤 한 노조가 교섭 요구를 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노조가 하나밖에 없을 때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한 노조법 제29조의 2 제8항에서는 단순하게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참여 방법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복수노조일 때의 교섭 요구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그러니까 복수노조일 때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참여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퉁쳐가지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복수노조일 때만 해당된다라고 하기 어렵다. 단수노조일 때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단수노조일 때의 교섭 요구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게 돼서 입법자가 그러면은 단수노조일 때는 미비하게 법안을 만들자라고 했겠느냐. 그런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도 있죠. 뭐 2인 이상만 되면 되잖아요. 결성할 수도 있고, 또 3별 노동조합이나 뭐 상급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회사에 노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사용자한테 통보를 안 해서 모를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 교섭을 요구받았을 당시에 사용자나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를 안다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제도가 복수 노조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하면 복수 노조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몰랐다, 그럼 다 인정해 줄 거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여부가 좌우되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집단적 노동관계의 법적 안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여지도 있지 않겠냐. 아니, 난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노조일 때도 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서 혹시라도 나도 저 교섭에 참여할 거야 라고 하는 사용자가 모르는 노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66번. 이거는 이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부가 이제 고시하려고 하니까 이제 했던 거예요. 자,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근로시간 면제위원회 회의가 노조법 부칙에 규정된, 이거 이제 요 자체를 뭐라고 하기 뭐하니까 이제 절차적인 어떤 문제를 이제 들고 나온 거죠. 노조법 부칙에 규정된 4월 30일을 넘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공익위원만으로 심의 의결해야 되는데 국회 의견을 듣진 않고 경영 노동계위원이 의결했으니까 이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고용노동부 고시는 무효다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근데 대법원 판결을 보면, 자, 2010년 4월 30일 날 개최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줄여서 이제 그 당시에 근면이라고 했어요.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다가 자정을 넘겨서 2010년 5월 1일 날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노동계나 경영계 추천위원이 가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심의 의결권이 소멸된다고 볼 순 없겠다. 그래서 이 근면위가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거나 뭐 경영계 추천위원, 노동계 추천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이걸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합법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억지일 수는 있죠. 억지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 자체에 대한 뭐 문제인데 이제 법적으로 가다 보면 저기 사소한 거를 가지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럼 내용적으로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냐? 자, 아래 내용 보면 유효하고 적법하다라는 거죠.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의 부담을 지우는 조합원의 규모가 합리적일 것을 방향성으로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노조 간부 중에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고 그만큼의 근로시간을 노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를 면제해주면서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줄 사람, 아니면 그 전체의 시간, 이런 걸 얼마로 할 거냐. 근데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좀 정해보자 라고 하는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조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상 노조 업무 종사와 관련한 근로제공 면제 시간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그 사용 인원, 그러니까 면제될 근로시간의 사용 주체, 만약에 1000시간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1000시간을 누가 가져갈 거냐, 또 어떤 방법으로 가져갈 거냐, 뭐 이런 그런 제한도 예정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면서 그 시간 한도 안에서 사용 가능한 인원을 한정해 놓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노동조합의 전임자 수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몇 명을 해도 돼요. 뭐 100명을 해도 되고 10,000명을 해도 돼요. 다만 회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일을 시키지 않고 노조 업무를 하는 거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면서 임금을 주는 사람 수를 제한하겠다는 거지, 노동조합의 전임자 수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논리죠. 그러니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한다고 해서 노조의 전임자 수가 제한되는 건 아니지 않냐. 너네 노조 비용 가지고 그 사람 월급 줘가면서 노조 일하게 해라. 이제 그런 거죠. 회사한테 그 돈 다 내놓으라고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게 시행된 거잖아요. 그렇고 노동조합은 여전히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전임자의 수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전임자의 수는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한테 급여는 안 받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데 이제 이런 논리예요. 자, 그 다음에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총량과 함께 그 사용 가능 인원수를 정해놓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에 노조 일을만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회사가 그 비용을 다 부담하는 거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예전에 그게 회사 내 어떤 그 힘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냈다라고 하면 그 한도를 정부가 이제 주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힘이 없는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정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힘이 있는 노조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정부의 개입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문제들이 사실 제일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일괄적인 그 기준을 정해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박하우 형태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이제 운영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죠. 자, 67번. 이게 단체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신입사원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안내와 뭐 이런 교육을 1시간을 받아냈어요. 근데 노조가 이제 2개다 보니까 이 노조 간에 어떻게 배분할 거냐라고 하는데, 회사가 교섭대표 노동조합한테 50분, 그리고 소수 노동조합한테 10분,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한 거죠. 임의로 회사에서. 자, 공정대표 의무 위반 여부. 그러니까 이 교섭을 할 때 이 공정대표가 그러니까 그 대표 노조, 교섭을 하는 대표 노조가 공정한 대표로서의 의무를 준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입장만 주장할 게 아니라 자기가 대표하는 여러 노조들의 입장을 다 이렇게 골고루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이 단체 교섭 결과물인 단체 협약만을 놓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 단체 협약 후에 그 협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회사와 교섭대표 노조 사이의 협의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노조들에 대한 조치, 이런 것도 애초부터 단체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 노조와 회사 사이에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공정대표 의무의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신입사원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했으면 교섭하면서 그러면은 교섭대표 노동조합한테는 얼마를 주고 소수 노동조합한테는 얼마를 배분하고 논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입사원의 교육 시간에 노동조합 설명의 시간을 부여하는 건 노동조합 제도와 관련 법령의 이해, 뭐 노동조합에 대한 홍보, 가입 안내 등을 위한 건데, 이런 설명에 관한 시간이 소속 노동조합원의 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뭐 좀 쪽수가 많은 노조는 더 유리하게 시간을 배정해주고, 뭐 아예 처음부터 뭐 조합원 수가 적은 데는 홍보할 기회도 적게 주는 게 뭐 오히려 적은 노조가 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그런다고 그 노조 수에 따라서 그런 필요성이 그럼 달라지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소수 노동조합으로서는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접촉이나 홍보가 어려울 거니까 조합의 규모 확대를 위해서 신입사원이 직결해 있는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그런데 회사가 소수 노동조합한테 10분만 할당한 건 노동조합의 홍보나 가입 안내를 하기에 지나치게 짧아서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거다 라고 이제 판결을 한 겁니다. 자, 68번. 그 타임오프 제도,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해서 아예 이제 위헌 소송을 한 거죠.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했고요. 자,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규율사항을 법에서 직접 정하기보다는 노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노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탄력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근심위, 여기서 또 근심이라고 나왔네요. 앞에서는 이제 근면이라고 나왔죠. 이 근면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노동부 고시로 정하도록 한 그 국회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노조법 제24조의 제2항 그리고 제4항, 제5항 등은 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하려고 한 거다. 그래서 그렇게 뭐예요? 사용자가 그 비용 부담해주면 원래는 부당노동행위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데 법적인 예외상으로 이제 용인을 해준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노조에서 스스로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입법 목적도 정당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보면 자, 법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 결정을 노사 자율에 맡기는 건 이 노조 법조항들의 입법 취지를 무색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이 한도를 이제 정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노사 자율로 니네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걸 정하려고 했던 그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죠. 일정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노사 자율로 맡기면 과연 그게 이제 합리적일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이 노조법 조항들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해줘야 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침해만 한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조에서 부담해야 될 거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을 해줄 거냐, 어느 정도 금액까지 회사가 부담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 최대치를 정해놓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노조에 대한 침해냐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조 전임자 급여를 둘러싼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 기존의 그 노조 전임자와 관련된 관행들이 불합리하다고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함과 동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계속 보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노조의 자주성 그리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 산업평화라는 공익이 상당히 중대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유지하고 있다. 합헌이 맞으니까 따라가라. 이제 이런 판결이었고요. 69번. 자, 사용자가 복수의 노조와 개별 교섭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 여러 노조들을 합해가지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꾸려가지고 교섭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노조와 개별적으로 이제 교섭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할 때 이 개별교섭 가능 기간을 벗어나서 체결됐으면 이게 단협의 효력을 인정할 거냐 부정할 거냐. 자, 회사는 비노동조합과 B가 아닐 B자가 아니라 영어 B예요. 보이시죠 저거? B 한 노동조합하고 2012년 10월 15일 날 단체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비노동조합에 대해서 유급 노조 전임자, 그러니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인정받는 노조 전임자를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 공제 이런 지원을 했어요. 근데 2012년 9월 24일에 설립된 A노동조합이 아니 교섭창구가 단일화되는 뭐 절차도 없고 근데 회사가 비노동조합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하는 거는 편의 제공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다 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진호위 중노위 다 기각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판결 요지 보면요. 노조법의 그 단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다. 그러면 교섭대표 노조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러니까 만약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으면 이제 둘 사이에서 합의해서 꾸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 노조를 이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정하는 그 기한을 정해주겠죠. 그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개별적으로 한 노조, A 노조, B 노조 다 우리가 교섭을 따로따로 할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면 각 노동조합들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랬는데 자, 회사는 이 비노동조합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년 10월 4일날 A 노동조합한테 단체 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아니라 복수로 설립된 노동조합 양측하고 각각 교섭을 하겠다라고 이제 구두로 통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 B 노동조합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도 A 노동조합하고 계속 단체 교섭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해 왔고, 근데 이 조합원의 자격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의견 차이로 인해서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못했을 뿐이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복수의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게 법에 허용이 돼 있고, 그리고 회사가 노동조합, 각각의 노동조합하고 개별 교섭을 선택했다면 여기서 보는 교섭대표 노조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한 내라는 이 개별 교섭 가능 기간을 벗어나서 체결됐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단체협약 효력이 없다고 볼 순 없는 거다. 이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해야 된다. 이미 개별 교섭을 선택했다면 그 개별 교섭 자체로 나온 결과물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 개별 교섭을 하려고 시작했던 시기가 교섭대표 노조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한 내라고 하는 그 형식에 구애받아서 이 단체협약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B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경위, 그리고 회사가 그 후에 A노동조합하고 단체 교섭을 막 진행하고 이러면서도 A노조에 대해서도 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다만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이견으로 인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A노조한테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을 해줬어요. 사무실도 제공을 했고 조합비 일괄 공제 등의 편의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회사와 임금 교섭을 해서 임금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 뭐 B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A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요거는 암묵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는데 법적으로 밝혀내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B노동조합하고 이렇게 회사가 좀 이렇게 죽이 잘 맞는, 그리고 A노동조합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A노동조합이 기존에 좀 뭐랄까 자기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부딪힌 경우일 수도 있고,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어쨌든 법적 판단은 이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0번.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얻어서 적법 유효하게 이루어진 정년조항의 개정은 유효하다. 이건 사실 당연한 판단인데요. 근데 요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실 부분이 이제 하나가 좀 있는데, 당연히 단체협약에서 불이익하게 단체협약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특히 그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인 노조라고 하면 단체협약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서든 불리한 그 개정을 할 수 있죠. 이건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어떤 건이 더 중요하냐면, 자, 근로자는 정년을 1년 단축했던 1999년에 단체협약 때문에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수령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충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거다. 그래서 1999년도에 단체협약 중에서 정년 단축 조항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언제? 2013년에. 그러니까 99, 09, 10년, 한 14년이 지나서 이제 한 거죠. 왔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쟁점은. 그러면 1999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게 타당하냐? 14년 전 얘기를. 요 문제. 두 번째는 그러면 그때의 단체협약이 무효냐? 두 번째. 무효라고 하면 이제 퉁으로 무효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유효하다고 하면 그 중에서 정년조항이 무효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큰 틀에서 좀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안건부터 보면요. 이건 기존의 대법원 판례예요. 과거의 법률 관계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는 게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법률 관계의 확인 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거다. 그러니까 그 법률 관계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소송은 이후에, 그러니까 그 과거의 일을 뭐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닥쳐 있는 요 부분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이 이 확인 소송의 분쟁 해결 기능과 분쟁 예방 기능에도 합치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확인받는 게 현재 이 사람의 미래에 도움이 되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1차적으로 이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그게 무효냐? 자, 협약 자체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하고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런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렇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근로자들한테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그렇게 체결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이 정말 합리성이 없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목적을 현저하게 벗어났다. 뭐 이런 경우라면 그렇게 합의한 건 무효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쪽수상 근로자 과반수가 넘는 노동조합에서 유리하게 했든 불리하게 했든, 여기서 이제 불리하게 한 것이 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러면은 현저하게 이게 합리성을 결했거나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났느냐, 뭐 이런 부분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단체협약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버렸느냐, 이 여부는 그 협약의 내용, 체결 경위, 협약 체결 당시에 사용자 측의 경영 상태 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사정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것도 2011년에 대법원이 기준을 이제 제시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1999년의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그럼 그 중에 정년퇴직 규정이 그럼 무효라고 볼 게 있겠느냐 이제 본다는 거죠. 자, 이것도 대법원 판결이 기존에 이제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왔어요. 자, 정년퇴직 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한테 있는 거다. 취업규칙을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단체협약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노조와 합의를 하는 거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노조의 의견을 들어보면 되고요.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 사전에 동의받는 거지 최종적인 변경 결정권자는 사용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서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종전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거다. 그 동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되고요. 그런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들 전체, 그 적용받는 근로자들 전체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라고 하는 거는 기존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고 할 거다. 그렇게 봤을 때 과거에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결국 요 앞에서 어딨냐? 왜 안 올라가지? 이 양반. 정년이 1년 단축된 이 사람은, 이 근로자는 억울하겠지만 바꿀 순 없다. 이제 요렇게 결론이 나아진 거죠. 자, 여기까지 그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의 내용에 관련된 2014년 판결들을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